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별의 물리량 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관련된 기본 개념 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것도 있겠고, 또 더러는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천천히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자, 잘 소화하고 이해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별의 밝기예요. 자, 별의 밝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관계가 있겠죠? 별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 당연히 밝게 보일 겁니다. 근데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똑같아도 밝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가 변함으로 인해서 같은 에너지를 방출해도 거리가 가까우면 밝게 보이고요, 거리가 멀면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밝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밝기예요. 자, 절대 밝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밝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그 광도라고 합니다. 광도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별의 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때 절대 밝기는 뭐다? 별의 거리를 동일하게 놨을 때의 밝기입니다. 즉 같은 거리에서 여러 개의 별들을 놓고 봤을 때의 밝기, 그게 바로 절대 밝기가 되는 거죠. 즉 절대 밝기, 이것을 실제 밝기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별의 절대 밝기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크면 절대 밝기도 커지는 거죠. 즉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광도는 우리가 흔히 L로 표현합니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광도 L은 뭐라고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의 양을 광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자, 별의 밝기는 광도하고도 관계 있지만 또 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자, 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광도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고려한 별의 밝기.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겉보기 밝기가 되는 거죠. 겉보기 밝기. 즉 이게 실제 뭐예요? 이게 보여지는 밝기가 되겠죠. 자, 이 겉보기 밝기는 거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렇게 광도가 L인 별이 있어요. 이 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봤을 때 밝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는요, L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어디로 방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삼지사방 모든 방향으로 방출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거리 R만큼 위치에서 봤을 때 이 별로부터 받는 빛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자, L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R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표면에 똑같이 나뉘어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R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표면적이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L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구의 표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뭐가 돼요?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광도가 L인 별의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4파이 R 제곱분의 L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별의 겉보기 밝기는요, 거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 무슨 얘기예요? 광도는 똑같아요. 광도는 똑같은 별인데 거리가 2배 멀어지죠? 그럼 밝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 거리가 10배 멀어져요? 그럼 밝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리의 역자성 법칙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별의
밝기하고 등급이에요. 밝기와 등급. 자, 별을 이제 밝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밝은 그룹, 조금 어두운 그룹, 조금 더 어두운 그룹. 이렇게 해서 자, 1번부터 6번 그룹까지 구분을 한 거예요. 1번 그룹이 뭐예요? 그렇죠? 가장 밝은 별의 그룹이에요. 6번 그룹이 뭐예요? 가장 어두운 별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밝기와 등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비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밝을수록 등급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1등성부터 6등성까지 구분을 한 거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밝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들을 1등급, 그리고 가장 어둡게 보여지는 별들을 6등급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이고요. 1등급에 해당하는 별을 1등성, 6등급에 해당하는 별을 6등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라고요? 밝을수록 등급은 작아진다. 또는 뭐라고요? 등급이 작을수록 더 밝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어땠어요? 밝기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절대 밝기하고 겉보기 밝기. 그러니까 등급도 각각의 밝기에 대한 등급이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자, 겉보기 등급은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요, 실시 등급이라고도 합니다. 실시 등급. 자, 실시 등급 이꼬르 뭐라고요? 겉보기 등급이요. 이게 겉보기 밝기예요. 자, 반면에 아까 절대 밝기가 있었죠? 자, 그게 바로 뭐다? 절대 밝기를 가지고 결정한 등급이 절대 등급이라는 거죠. 자, 절대 등급은, 절대 밝기는 아까 뭐였어요? 거리가 똑같은 거였잖아요. 자, 같은 거리로 얼마를 우리가 약속했냐면요. 자, 같은 거리로서 10파섹을 약속한 거예요. 10파섹. 자, 반면에 실시 등급은요. 별마다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문자로 표현해요. 알파섹. 자,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해당하는 별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절대 등급은요. 우리가 흔히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하고요. 실시 등급은요. 이렇게 소문자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실시 등급은 뭐였죠? 실시 등급은 그쵸? 이게 보여지는 밝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보여지는 밝기는 어떻게 돼요? 광도가 L인 별이라고 한다면 L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리 R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표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밝기는 그러니까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 뭐라고요? 자, 겉보기 밝기와 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절대 등급을 결정하는 절대 밝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L을 뭘로 나눠준 값? 4파이 10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구순 공식이에요. 포구순 공식. 자, 포구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유도해냈기 때문에 포구순 공식이라고 하는데 잠깐 봅시다. 첫 번째. 자, 아까 있잖아요. 아까 이제 옛날에 1등성부터 6등성까지 구분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1등성이 6등성보다 밝은데 정확하게 몇 배가 밝은지는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결정할 수가 없었죠. 자, 하지만 1800년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사진 관측을 해요. 그럼 사진을 찍었을 때 밝은 별일수록 더 크게 찍힙니다. 그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무슨 차이를? 자, 밝기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량 연구를 해봤더니 1등성이요 6등성보다 밝은데 몇 배가 밝더라? 100배가 밝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 규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등성,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 6등성이 있다. 자,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등성이 2등성보다 밝다. X배가 밝다. 그럼 마찬가지죠? 2등성도 3등성보다 X배가 밝고 3등성도 4등성보다 X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배씩 밝은 거예요. 자, 그러면 1등성은 3등성보다 몇 배가 밝은 거예요? X배의 X배죠? X제곱배가 밝은 거예요. 그럼 4등성보다는요? X니까 세제곱배가 밝고요. 6등성보다는요? 그렇죠. X의
5제곱배가 밝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진 관측을 통해서 1등성이 6등성보다 몇 배가 밝은지가 밝혀졌다고요? 100배 밝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x의 5제곱이 얼마가 된다고요?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100은 지수로 표현하면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양변을 5분의 1제곱하면 되니까 10의 5분의 2승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약 2.512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2.5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한 등급 간의 밝기 차이예요. 이걸 광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등성은 2등성보다 2.5배가 밝아요. 4등성은 5등성보다 2.5배가 밝고요. 5등성은 6등성보다 2.5배가 밝은 겁니다. x가 의미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1등성은 3등성보다 x제곱배가 밝죠? 2.5의 제곱배가 밝은 거예요. 1등성은 4등성보다 x의 세제곱배가 밝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의 세제곱배가 밝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2.5는 뭐예요? 약이죠, 약.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얼마가 된다고요? 10의 5분의 2승배예요. 한 등급 차이가. 따라서 두 등급 차이면 10의 5분의 2승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의 5분의 4승배가 밝은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등급 차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세제곱이에요. 10의 5분의 2의 세제곱, 즉 10의 5분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5등급 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5제곱 해줘야 돼요. 5제곱.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의 제곱 100배가 되는 거예요. 즉 1등성이 6등성보다 밝다. 얘네가 지금 몇 등급 차이예요? 5등급 차이잖아요. 5등급 차이는 몇 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100배. 자, 의미 이해됐죠? 자, 등급 차이를 줬어요. 그럼 얘네가 밝기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한 등급 차이가 10의 5분의 2승배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등급이 만약에 뭐 M1인 별이 있고 M2인 별이 있다. 그럼 얘네들은 밝기로 몇 배 차이가 나느냐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을 등급 차이만큼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M2가 더 크다라고 하면 M2에서 M1을 뺀 값만큼 제곱을 해주면 M1과 M2인 별의 밝기 차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별이 있어요. 1번 별, 2번 별이 있어요. 자, 이때 1번 별의 밝기를 B1이라고 합시다. 2번 별의 밝기를 B2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번 별의 등급을 M1이라고 합시다. 2번 별의 등급은요, M2라고 합시다. 자, 1번 별이 2번 별보다 밝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B1이 B2보다 크다는 거예요. 밝을수록 등급은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자, 따라서 어떻다고요? M1과 M2를 비교해보면 M2가 M1보다 큰 거죠. 자,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봐봐요. 지금 1번 별이 2번 별보다 밝은데 몇 배가 밝으냐 이거요. 이거 몇 배 밝으냐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B1이 더 크니까 B1을 B2로 나눠줘요. 그럼 이게 몇 배가 밝은지가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저 등급의 차이를 이용해서도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의 5분의 2승을 등급 차이만큼 제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등급 차이가 10의 5분의 2승배 차이가 나니까 두 등급 차이면 그거의 제곱, 세 등급 차이면 세제곱이잖아요. 등급 차이만큼 제곱을 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얘네는 밝기가 얼마 차이 나느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등급이 10의 5분의 2승배 차이가 난다. 근데 얘네는 등급 차이가 지금 얼마가 나는 거예요? M2-M1만큼의 등급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곱을 해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밝기 차이가 몇 배인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입구로 놓을 수 있는 거죠. 등식으로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변의 상용노고를 취해 볼게요. 상용노고를 취하면 이 지수 부분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M2-M1 그 다음에 5분의 2 이거는 로그 B1, B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M2-M1은 자, 얘네
우변으로 넘겨주면 돼요. 2분의 5 로그 B1, B2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밝기와 등급의 관계입니다. 밝기와 등급의 관계. 포구슨이 가장 먼저 이것을 유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포구슨 공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얘네들을, 이 포구슨 공식을 이 별의 절대 밝기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자, 두 별이 있어. 1번 별, 2번 별이 있다. 자, 1번 별의 광도를요, 1번 별을 태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태양? 자, 그러면 태양이에요. 태양의 광도. 태양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하면 이게 태양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별은 그냥 L이라고 해보고요. 자, 1번 별 태양이니까 태양의 절대 등급 라지 M이라고 해볼게요. 자, 태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별의 절대 등급은 그냥 라지 M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번 별과 2번 별, 태양과 2번 별 사이에도 이 포구슨의 공식이 그대로 성립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2번 별의 등급과 1번 별의 등급 차이죠. 자, 그럼 얘 2번 별이니까 여기서 해주면 돼요. 라지 M 마이너스 라지 M 솔라. 즉, 별의 절대 등급에서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빼준 값은 이꼬르 2분의 5 로그죠. 지금 보세요.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갔어요? 분모로 갔어요. 앞에 있는 애 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분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 밝기는 결과적으로 광도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L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밝기, 얘 광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L 솔라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알면 이거 태양의 절대 등급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양의 광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약 4.8등급이고요. 태양의 광도는 4 곱하기 10의 26승 줄 퍼 세크예요. 이건 알고 있는 값이야. 태양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알면, 별의 절대 등급을 알면 광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식에 의해서. 또는 별의 광도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절대 등급과 광도는 어느 하나만 알면 그냥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 동일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단지 어떻게 돼요? 광도가 커지면 절대 등급이 커지는 게 아니고, 광도가 커지면 절대 등급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왜 그런지 알죠? 이 절대 등급이잖아요. 광도가 크다는 건 더 밝다는 얘기잖아. 밝으면 등급은 작아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광도를 안다는 것은 절대 등급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등급을 안다는 것은 광도를 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알면 광도가 구해지고요. 광도를 알면 절대 등급이 구해진다. 이 별개의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도를 안다는 말하고 절대 등급을 안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근데 광도가 커지면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진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대충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뭐냐면요, 거리지수 공식이에요. 거리지수 공식. 자, 거리지수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자, 이런 겁니다. 자, 거리지수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별이 있죠? 자, 별이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자,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다. 자, 얘는 10파세 거리다. 얘는 알파세 거리다. 자, 실시 등급을 우리가 스몰 m으로 표현하죠. 절대 등급은요, 라지 m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때 실시 등급을 결정하는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별의 광도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거리 r을 반지름으로 하는 9의 표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죠?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비례해요. 실시 등급을 결정하는 겉보기 밝기는. 반면에 절대 등급을 결정하는 절대 밝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L을 뭘로 나눠주면 돼? 얘는 10파세 거리니까 4파이 10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에 비례하게 되겠죠. 요게 절대 밝기, 요것이 겉보기 밝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포구손의 공식 했었잖아요. 포구손의 공식,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가 어디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하나의 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별의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위의 식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다시 써놓을게요. 포구손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M2-M1은 2분의 5 로그 B1 B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에 똑같이 얘네들을 대입을 하면 돼요. 자, M2 대신에 실시 등급을 넣고요. 자, M1 대신에 절대 등급을 넣어볼게요. 이꼬르 2분의 5 로그. 자, M2의 밝기가 어디로 갔어요? 분모로 갔죠? 그러니까 얘 밝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분모로 가야 돼요. 자, 실시 등급의 밝기는 얼마예요? 이거에 비례하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4파이 R 제곱분의 L이라고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분모에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애께 분자로가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절대 등급의 밝기, 절대 밝기가 분자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L을 4파이 10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절대 밝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L 4파이, L 4파이 다 정리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분모에 다시 분모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10분의 R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지수니까 이거 앞으로 나가요. 얘하고 지워집니다. 그러면 실시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M은 뭐가 됩니까? 10분의 R이니까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되죠? 5 로그 R 마이너스 5 로그 10이죠? 뭐 로그 10은 1이니까 얼마가 된다고요?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실시 등급, 절대 등급, 뭐? 그렇죠.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는 뭐를 지시해 준다? 거리를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값을 거리 지수라 하고요. 그리고 이 공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을 거리 지수 공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별의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시 등급은 어때요? 실시 등급은 별의 겉보기 밝기예요. 보여지는 밝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해져요. 하지만 별의 절대 밝기는 뭐예요? 이거 절대 밝기는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 밝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등급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 등급은.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쉽게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집니다. 절대 등급을 알려면 꼭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별의 광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의 광도를 알아내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별의 광도만 알아낼 수 있다. 즉 절대 등급을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별까지의 거리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절대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절대 등급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즉 광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자, 아무튼요, 이 거리지수 공식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거리지수, 즉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 0이다. 이거 0이면 결과적으로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5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R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R은 얼마예요? 그렇죠. 10이에요, 10. 즉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 그러면 거리지수는 0이다. 그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10파섹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거리지수가 0보다 커요. 0보다 커. 그러면 R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일 때가 10파섹이니까 이게 0보다 크려면 얘가 5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R은 어때요? 10파섹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0보다 작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얘가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R은 어떻게 된다? 10파섹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지수 공식을 풀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대략 정성적으로 거리지수가 0이냐 아니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거리가 10파섹이냐 10파섹보다 뭐냐 작냐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를요, 여러분들이 알고 다음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식을 여러 개를 썼는데 뭐 헷갈릴 수도 있고요. 뭐 쉽게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